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전인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번에 한번 제가 수익형 호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특히 한 수익형 호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호텔을 분양받을 수도 있고 상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군데지 않습니까? 근데 호텔을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이게 호텔에 있는 객실에 지금 손님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그 수익금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투자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호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될 때는 보통 이렇게 분양사랑 그 운영사랑 또 관리업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분양사하고 그 운영사가 위탁 운영사 말하는 거죠. 그 호텔 전체를 갖다가 손님 받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수익금을 갖다가 또 배분해주고 하는 그런 분양사하고 위탁 운영사가 사실은 같이 연결돼 있죠. 연결고리가 같이 돼 있고 계약서상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마도 분양을 할 때 보면 어떤 위탁 운영사를 갖다가 뭐 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계약을 갖다가 분양 계약을 해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분양사랑 위탁 운영사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앉아 이렇게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잣대에서는 분리를 이렇게 딱 시켜놨고 이 세 가지를 딱 분리시켜놨고 사실은 실제로는 셋 다가 뭐 서로 막 관련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되면은 어떤 우리가 호텔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관리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수익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법적 소송이 들어갔을 때 그때 내나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탁구공에서 핑퐁 게임처럼 우리하고 관련 없다. 분양사한테 가봐라. 분양사한테가 우리하고 관련 없다. 위탁 운영사한테 가라. 또 위탁 운영사한테 가면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수익금을 당신들이 제대로 지금 수익금을 우리가 주고 싶은데 뭐 경기가 좀 안 좋고 뭐가 어떻다 하면서 또 이제 남 탓하죠. 이렇게 핑퐁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다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쪽은 여러분들이거든요. 소유자 여러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특히 수익형 호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렇게 따로 위탁 운영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사하고 그냥 그 계약 관계를 잘못된 걸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잘못을 따질 수가 있는데 그 수익형 부동산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법의 허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핑퐁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 같은 걸 해보셨겠지만 수익형 호텔에서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 그 분양사하고는 관련 없을 겁니다, 거의 관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막상 해보시면은. 물론 분양사가 완전히 사기를 쳤다든지
뭐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위탁 운영사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연관을 시킬 겁니다. 수익금이 잘 안 들어오고 해서 하니까 나라 임대차 계약처럼 여러분들 운영사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호텔에 운영을 좀 하려고 하니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수로 운영 그 위탁업체를 좀 못하게 좀 이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 호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실 때,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면, 물론 투자를 위해서 가시는 건 좋은데,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좀 넣으십시오,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좀 그래 주시면 좋을 겁니다.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호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막 이렇게 수익형 호텔에서 상가하고 호텔하고는 또 서로 간 또 싸우는 경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호텔이든 상가에 계신 분들이든 결국에는, 다 피해자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냉철하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오.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꼭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안목을 가지고 보시면은 관리단을 빨리 지금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을 이렇게 빨리 만드신 다음에 거기 있는 관리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관리업체들도 뭐 위탁 운영사에서 뭐 선정을 했겠죠, 보통은. 아니면 뭐 분양사에서 했든지 그런 걸 대출시키고 여러분들 그쪽에서 관리라도 일단 건물 관리라도 일단 잘 되도록 우선은 그거부터 일단 시작을 하시라니까요. 그거는 그것대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분양사와 계약했던 그런 관계라든지 위탁 운영사와 계약했던 이런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여러분들이 또 모이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시도록 하고요. 좀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겁니다. 일단은 건물 관리 보존을 위한 건물 자체가 이렇게 잘 관리가 돼야만이 나머지 부분이 좀 안정화돼 가지고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셔야지 거기에 있는 건물 관리 자체에 대해서는 두고 여러분들 수익금 자체에 대해서 분양사라든지 위탁 운영사 간의 도둑놈이니 뭐가 어떻다느니 아니 수익금을 언제 얼만큼 준다는데 못 준다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해지시키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전체 구조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힘들게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 관리단 집회를 하시고 관리인을 선임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특히 계신 분들 중에서 관리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렴서 약서 적고 뭐 상가에 계신 분이 하셔도 되고 호텔에 계신 분이 하셔도 되는데 호텔에 계신 분들은 사신 분들은 보통 앉아 뭐 투자 수익금에만 좀 관심이 있으시죠, 대부분은. 그러시면 상가에 계신 분들이 하셔도 되고 어쨌든 입주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거기에 있는 현 실정을 다 아시는데 멀리 있는 분들이 하시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 같은 데서는 보면 정치적으로 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놀아서 여러분들 다 피해를 줄 건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말이야 관리인이 되든 뭐 그 위원이 되든 그런 상관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렴서 역사나 그런데 엄격하게 적으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렴서 약서에 엄격하게 적되 거기에 반하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퇴하셔야 되고 게다가 그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 관리비를 안 냈다든지 아니면 공용분 무단 그런 분들은 관리위원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는 관리인을 하시면 안 되죠. 당연한 사항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엄격한 잣대를 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수익형 호텔에서도 큰 문제점 없이 지금부터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누누이 제가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의 그 이권을 위해서 개인의 이권만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 걸 알고 분양사나 위탁 운영사가 다 들어온 거고 관리업체들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텔에 계신 분들이나 그 상가를 사신 분들은 다 똘똘 뭉쳐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일단 총회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건물 관리라도 먼저 이렇게 똑바로 하시라고요. 똑바로 깨끗하게 똑바로 하시고 보존 관리 잘 하시고 하자 부분 발생한 것도 있죠, 여러분들. 그 하자 소송도 하시고요. 예, 하자 소송하기 전에는 물론 하자 진단을 하셔야 되겠죠. 진단업체를 통해서 진단해가 그런 것부터 진행하시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시행사나 시공사가 잘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권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한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게 수익형 호텔이든 뭐 주상복합이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아마 시행사 측이나 이렇게 시공사 측이나 관리업체 측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끼어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이제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요. 예전 같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행사 측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십시오. 그냥 제대로 그냥 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수익을 남기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 임시관리인이기 때문에 시행사 여러분들은 똑바로 제대로 이렇게 관리 감독하시고 여러분들 건물 보존 관리에 좀 더 주안을 두시고 여러분들 관리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내셔야 되고요. 똑바로 맞춰서 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건물 관리를 하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잘 될 거고 여러분들도 빨리 팔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앉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먹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특히 부동산 쪽을 투자를 하실 때는 부동산에는 부동산 중개인한테 여러분들 중개인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객관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의뢰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고 안목을 가지시고 부동산 중개인하고도 만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누구의 말만 믿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피해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뭐 희소식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채의 3년 금리가 지금 1.45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 있는 금리 있죠. 금리는 1.75니까 30bp가 지금 현재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가 좀 내려가면 아마도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은 여러분들 그나마 숨통이 좀 튀는 그런 같거든요.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요즘 뭐 이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딴 그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다른 거는 뭐 자기들 잘할 겁니다, 그분들이. 근데 부동산 정책 부분에서는 물론 해야 될 거는 진행해야 되겠지만 정책 방향을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도 부동산 자체를 하시더라도 인프라, SOC 쪽하고 특히 부동산 쪽에 서민들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사실은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하지가 않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경제 활성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마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바뀌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이제 그런 금리 부분 때문에라도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에서도 금리를 또 내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러모로 조금 힘들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께서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건물 보존 관리 여러분들이 그 사신 곳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들이 다 모여서 어쨌든 건물 보존 관리 효율성 이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두셔가지고 공정하게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 있는 곳 수익은 분명히 내실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익형 호텔, 저 멀리 계신 분께서는 어쨌든 좀 싸우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잘 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절차대로 적법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는 기원을 드립니다. 특히 수익형 호텔에 계신 분들이 제일,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제일 여러분들이, 좀 피해 사십니다. 특히 호텔 쪽은. 여러분들 상가보다도 그 호텔하고 상가 있는데 호텔에 그런 분들은 이 법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피해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이런 법적 장치를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여러분들이 참 여러모로 좀 힘든 점이 많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익형 호텔에 대한 적절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재산권 미래 가치가 나아질 수 있도록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